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전기전자 담당하고 있는 고우영입니다. 오늘은 그 하반기 전기전자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크게 보면 스마트폰, 가전,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애플 비전 프로 때문에 이슈가 됐던 MR, 그리고 이제 관련된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최근에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저희는 올해 대략 YY로 봤을 때 7% 정도 역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 연초까지만 해도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이지 않을까, YY로 플랫 정도 봤었는데, 사실 이제 플랫을 봤던 근거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도시 봉쇄를 하면서 수요가 상당히 안 좋았고, 그것 때문에 작년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이 리오프닝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수요도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는 부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중국 중심으로 다시 저희가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고가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라고 하면 보통 이제 600불 이상, 그 도매가 기준으로 600불 이상 시장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림 1번 보시면 글로벌 가격대별 스마트폰 판매 비중입니다. 근데 이제 남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랑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고가 스마트폰 영역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진적으로 이 영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결국에 이제 아이폰이랑 폴더블인데요. 이 아이폰과 폴더블은 상대적으로 중저가 스마트폰보다는 수요가 견고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반기를 바라볼 때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중저가 스마트폰보다 이 고가 시장이 버티고 있는 건 맞는데 성장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덜 빠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대부분 폴더블도 잘 팔리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폰도 잘 팔리지 않을까, 둘 다 잘 팔릴 거다라고 많이 기대들을 하는데, 이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에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아이폰이 잘 팔리면은 폴더블이 안 팔릴 것이고, 폴더블이 잘 팔리면은 아이폰이 안 팔리는 케이스를 저희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신제품이 둘 다 이제 출시가 되기 전이다 보니까 두 제품 다 잘 팔릴 거다라는 기대들이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 이후에 실제 제품이 출시됐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게 저희의 이 하반기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전이랑 PC, 사실 이제 코로나19 한창 심할 때 사람들이 이제 집콕하면서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때 이제 높았던 수요들이 평균 회귀하면서 상당히 좀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지금 판매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최악은 확인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그림 1번 보시면 노트북 그 외주 생산 업체들의 이 노트북 생산량 트렌드인데요. 올해 저희가 10% 역성장해서 대략 1.2억 대가 생산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도 레벨이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안 좋지만 이 정도면은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주 생산 업체들이 1분기 바닥으로 2분기, 3분기 생산을 늘린다, 이런 코멘트들을 하고 있는데, 재고랑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3번 보시면 미국의 도매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재고 트렌드인데요. 이 주황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장기 이 평균이거든요. 장기 이제 회기선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이 재고가 많이 늘었다가 최근에는 이 장기 회기까지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고가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 재고를 채우기 위한 수요 정도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전도 우리 정말 이제 코로나19 때 많이 샀었는데, 월풀 같은 이제 업체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올해 가전 시장이 마이너스 3% 정도 역성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PC랑 마찬가지로 가전도 빠질 만큼은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전 수요를 볼 때
신규 수요랑 교체 수요로 많이 구분을 해서 보는데요. 신규 수요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사 다니면서 사람들이 새롭게 가전을 사는 걸 신규 수요라고 하고요. 교체 수요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내용 연수가 가전이 보통 한 10년 정도 되죠. 10년 쓰면 바꾸는데 10년 쓰고 바꾸는 거를 교체 수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전업체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교체 수요는 좋은데 사람들이 이사를 안 다니다 보니까 신규 수요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림 3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NAHB 지수랑 이 주택 매매 건수를 같이 비교를 했는데요.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NAHB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모기지 금리가 더 올라가지 못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뭐 절대적인 금리 레벨 자체는 높기 때문에 이 주택 매매가 의미 있게 올라오진 못하고 있지만 주택 시장에 대한 이 선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심리 지표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주택 매매 건수도 여기서 더 레벨 다운 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주택 매매와 관련된 신규 가전 수요들도 어느 정도는 바닥을 다지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가전업체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를 많이 하는 포인트인데요. 뭐 원재료도 그렇고 운반비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비용 부담이 작년까지는 컸었는데 특히 이제 국내 업체 LG전자 같은 경우는 운반비 부담이 정말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림 2번 보시면 LG전자의 물류비 트렌드인데요. 작년 연간으로 4조 정도를 집행했었고 분기 평균 1조를 썼는데 올해 1분기에는 이게 6천억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전업체들 수요는 뭐 비록 재미없지만 바닥은 쳤고 비용이 세이브되는 방향성은 유효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계속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 출시가 됐는데요. 비전 프로랑 별개로 이 XR 시장에 대한 시장의 이 기대치는 사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림 1번 보시면 IDC라는 이제 시장조사 기관이 전망한 건데요. 2021년 한창 사람들이 이제 돈 많을 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2025년 기준 XR 시장이 대략 한 4,500만 대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1,800만 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망치가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 XR 관련된 킬러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이 소비자들이 모험적인 IT 기기를 살 만큼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은 아니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애플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것도 뭔가 애플이라면 킬러 콘텐츠를 하나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했던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계의 완성도 자체는 상당히 이제 잘 높게 나왔지만 사실 새로운 콘텐츠 측면에서 뭐가 있었을까를 고민해 보면 과거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 때 보여줬던 그런 콘텐츠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애플이 이 새로운 IT 기기를 이 별도의 언팩 행사가 아니라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개발자들한테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 봐라 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기 완성도랑 별개로 이제 새로운 컨텐츠나 뭐 어플리케이션은 없었기 때문에 출시 이후에 이 세론으로 주가들이 빠진 거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개발자들이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실제 제품이 출시되고 난 이후에 관련된 흐름들을 좀 다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MLCC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LCC가 최근에 지역별 수출입 데이터가 상당히 조금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그림 1번 보시면 중국의 MLCC 수입액입니다. 참고로 이제 중국이 글로벌 MLCC의 60% 정도를 수급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IT 수요 동향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YY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은 쳤는데 올라오는 기울기가 만족스럽진 못합니다. 이게 전반적인 IT 분위기와 일맥상통하고요. 반면에 이제 그림 2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랑 일본의 MLCC 수출 증감률 보면 한국은 상당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일본은 좀 더디게 올라오면서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디커플링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적용처별,
그리고 고객사별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한국의 MLCC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의 전장용 MLCC 이 숫자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데이터가 올라오는 거는 전장용 MLCC 위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일본도 이 전장용 MLCC 많이 하는데요. 이제 아이폰 MLCC의 90%를 무라타나 타이유데이나 교세라 같은 일본 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국내 데이터보다는 좀 더디게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그 전장용 MLCC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오는 포인트를 상대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 2번 보시다시피 주요 MLCC 업체들의 주가 트렌드인데 전장용 MLCC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TDK는 상대적으로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라타나 삼성전기 같은 업체들도 이 전장 쪽은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4번 무라타의 적용처별 매출, 그리고 그림 5번의 삼성전기의 적용처별 MLCC 매출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전장 쪽은 이 구조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그림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차나 아니면은 ADAS 고도에 따라서 차량당 탑재되는 MLCC가 많아진다라는 포인트가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기가 올해까지는 이 전장용 MLCC가 올라오는 부분보다 IT 쪽이 빠지는 폭이 더 크다 보니까 전체 사업부 기준으로는 역성장이거든요. 다만 내년에는 IT가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준다라고 하면 전장 때문에 3년 만에 전체적인 MLCC 사업 성장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내년 그리고 올해 하반기 내년을 봤을 때는 좀 삼성전기 같은 MLCC 업체들한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반도체 기판 말씀드리면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 10월부터 재고 조정이 시작이 됐고 올해 5월에서 6월 사이에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데이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10월 사이에 작년 10월부터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재고 조정이랑 별개로 최근에 이제 기판 업체들 주가가 유독 좋은 이유는 이 서버 쪽 FreeCPG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림 1번 보시면 주요 반도체 기판 업체들의 주가 트렌드인데요. 입이된 주가가 상당히 좋고요. 최근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보면 싱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습니다. 두 업체의 공통점은 서버 쪽 기판을 잘 하고 있는 업체다라는 거고요. 그림 3번 보시면 이비덴의 적용처별 기판 수요 전망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PC 같은 경우는 갈수록 하향 조정되는 반면에 서버 같은 경우는 23년이랑 24년이 하향 조정됐음에도 25년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 이 서버에 대한 중장기 수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 부분 때문에 그림 4번의 주요 업체들의 캐펙스의 트렌드를 보시면 22년 대비 오히려 올해 캐펙스가 더 늘어나는 걸로 잡혀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 PC 쪽 FreeCPG의 수요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말씀드렸던 서버에 대한 중장기 수요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캐펙스는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이제 가장 이제 화두가 되는 게 이제 GPU와 HBM 그리고 AI 반도체들이죠. 근데 관련해서 이제 FreeCPG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수혜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2번 보시면 PC용 기판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기판 크기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딱 보시기에도 상당히 크죠. 이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FreeCPG의 기판이 PC용 FreeCPG의 기판보다 대략 3배에서 4배 정도 면적이 크고요. 높이 같은 경우는 보통 2배에서 2.5배 정도 또 높기 때문에 면적과 높이를 고려해서 보면 대략 PC보다 데이터 센터 쪽 이 기판의 캐파 부하가 7배에서 9배 정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수요가 좋아지는데 캐파 부하가 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펙스를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기판 업체들의 매출 트렌드입니다. 분기 매출 트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와 2분기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고 그 이후에 올라오는데요. 1분기, 2분기가 안 좋았던 건 스마트폰 PC 위주의 재고 조정 때문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5월 정도에 어느 정도 다 일단락이 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분기 매출이 QOQ로 올라오는 부분들은 결국에 일부 이 리스타킹 수요 그리고
서버와 전장 쪽 FreeSync BGA 위주로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 모듈은 이 모바일 쪽은 상당히 이제 수요가 안 좋지만 전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년 15에서 20%씩 성장하는 이 성장 섹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조 정도 되는 이 전장 카메라 시장의 규모가 2030년까지 이 17조에서 18조 원까지 커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ADAS의 고도화, 자율주행의 고도화와 맞물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 있어서 이 이벤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연합의 ADAS 의무화, 그리고 테슬라의 500만 화소 카메라 탑재,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유럽연합이 지금 내년 7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는 ADAS 탑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센싱 카메라나 레이더의 수요를 강제화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림 2번 보시면 테슬라가 올해 연말 이제 사이버 트럭부터는 하드웨어 4.0 컴퓨팅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 카메라 모듈의 화소수도 기존 120만 화소에서 5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에 이제 삼성전기랑 LG노텍 같은 업체들이 관련된 이 수주를 조 단위로 받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카메라 시장에서는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대형주들 저희가 선호도 나래비를 세워봤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LG전자 관련해서 이제 종목 이 디테일을 앞에서 말씀을 드리진 못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저희는 전장이라는 포인트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가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바닥을 친 거라고 하면은 LG전자를 좀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비록 이제 IT가 안 좋다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24년을 바라보면은 전장용 MLCC 때문에 다시 이제 3년 만에 MLCC의 외형 성장이 나올 수 있다는 포인트가 이 하반기에 좀 주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LG노텍 같은 경우는 아이폰 수요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왔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 주가가 33만 원인데 지금 주가에서는 대략 한 10% 정도의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이폰에 대한 기대치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쭉 밸류에이션이랑 고민을 해봤을 때 저희는 LG전자를 가장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에 대한 이 전체적인 선호도를 말씀드렸는데, 시간강에서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하반기 전망 자료를 이제 발간을 했는데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전기전자 산업에 대한 전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